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저는 성숙된 줄 알았고 86년생 입장에서 제가 뽑았을 때부터는 뭐 YS, DJ 이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고 실제 투표한 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꽤 저는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이 도도한 흐름들이 왔던 거고 위에 대가리만 바꿔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가 어제 KBS 정현주 전 사장님을 만났었는데 KBS 사람들 몇 명이라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45년 전에 딱 언제인 줄 아시죠? 45년 전이면 이제 1980년입니다. 그때 이제 계엄을 했었을 때 그때 쫓겨다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45년 후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쫓겨다녔는데 그분을 숨겨준 분이 지금은 이제 역사가 됐으니까 그 1987에 나오는 그런 전직 교도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한번 감방을 가셨으니까 그 전직 교도관 형님 집에 묵었대요. 안 그러면 이제 무조건 뭐 모든 연락처 다 알고 있고 인적사항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는 이렇게 다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KBS 친구한테 들었는데 친구 아들이 수방사 본부중대에 근무를 했었대요. 그날 12시인데 그 소령 대령들이 와가지고 수방사 안에 본부중대에 CCTV가 있다네. 수방사가 설치해 놓은 CCTV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사병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깨워가지고 지금 계엄인데 그러면은 막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소령, 중령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들 깨워야 되냐? 굳이 왜냐하면은 계엄이 해지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게 나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병들한테 나중에 이 사병들이 또 이제 우리는 징병의 의무를 하고 있는 그렇죠. 국민이잖아. 근데 사병들을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이제 그 작전 명령을 안 내려주니까 그래 조마조마하다가 계엄이 해지가 된 거야. 그 사이에 해지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대요. 장교들이 야, 안 깨우길 잘했다 야. 그 정도로 그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학습이 좀 된 거야. 기능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저만 해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민주주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뭐 교련복 입고 목총 들고 예.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룩하자 유신가업 이거 외치면서 살았거든요. 예.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체제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북한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우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보다 윗세대는 다 그렇죠. 민주제가 뭔지 몰라요. 민주제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데모크라시를 제대로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80년대 말 90년대부터 그때 이제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탄핵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 입에 다는 게 뭐냐면 전교조 타도예요. 전교조를 제일 악의 축이라고 봤었어요. 80년대 말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90년대 전교조 합법화 때까지 한 10년 넘게 이른바 참교육, 인간화 교육 이런 거 하면서 교사 운동이 있었잖아요. 학교 교육 바꿔야 된다. 그렇지. 막 그런 분위기에서 비로소 이제 민주제 또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로소 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나 그래서 그 이후 세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이제 학교에서 민주제를 토론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아니 뭐 반장도 뽑고요. 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때만 해도 학교 반장은 우리 집 그 반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 반장하는 게 당연했어요. 저 때는 선생님이 사실은 지목을 했어요. 지명권으로. 지목을 해버렸어요. 지목을 해요. 하는데 되게 이제 그 반 제일 부잣집 아들이더라고. 아니 뭐 공부 잘하거나 뭐 이런 사람. 대개는 부잣집 아들이야. 그런 방식이 아직 신분제였죠. 신분제 사회에서 계속 살았어요. 70년대, 80년대는 아직도 그랬었네. 그리고 신분 확인 방법이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집에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면 이제 귀족 집안 자제고, 못 들면 그냥 저 서민 아이고, 그죠? 우리 저 오세훈 씨 하는 말대로 아빠 뭐 하시노 적어야 됐어.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오세훈 시장도 그 신분 의식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부잣집 자제. 부잣집은 자제라 그러고 가난한 집 아이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 낮춰 부르고 높여 부르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배어 있는 거 같아요. 배어 있는 문화죠. 귀족주의 문화가 배어 있고 또
이른바 한 사회의 부유층들, 상류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체제 계속 바라는 게 뭐냐. 자식한테 세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그래요.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부자들은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해야 되겠다, 자식도. 두 가지 욕망이 우리 사회에 결합되어 있잖아요. 군속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귀족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충동, 욕망은 우리 사회 상층부로 갈수록 강해요. 검찰 정권이 왜 이런 일을 도대체 법을 다루는 검찰 정권이 평생 법을 다룬 사람이 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짓을 저질렀느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변호하는 사람들 다 변호사라는 사람들인데 법을 다룬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는가.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이야기들을. 저는 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예기치 못한 결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변호사 저거 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개몽됐습니다라뇨. 계몽은 이게 지금 정말 이제 무지몽매잖아요. 무지몽매한 사람을 깨우치는 게 계몽인데 나는 무지몽매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같잖아요. 이런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책을 쓴 동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것은 당장의 이제 계엄령 쿠데타뿐만이 아니고 헌법 유린 행위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역사 또는 인류사와 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영국에서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10계단이나 이코노미스트가 EIU가 그렇게 했습니다. 끌어내렸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K컬처, K팝, 아니면 이제 한국 영화라든가 드라마가 뭐 세계적인 인기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K컬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정말 한국이 세계에 수출해야 되는 거는 K-데모크라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민지를 겪고 식민지를 겪고 나서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데모크라시를 건설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만 하더라도 미얀마 시위라든가 또 홍콩 시위라든가 니모리완 행진곡이 번안돼서 울려 퍼지고 그랬잖아요. 한국은 이제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80%, 90%, 80% 이상이 비민주적 체제에서 살아요. 인구로 치면. 민주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체제에서 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80년대까지 한국인들의 이제 일종의 좀 정치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공통된 정치적 모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군정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였지만 지금 제3세계에 있는 수십억 인구들에게는 K-데모크라시가 하나의 모델이었거든요. 한국은 세계 인류에게 비추는 민주주의의 등대였어요. 이걸 지금 꺼버린 거죠. 등대포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헌법 가치를 되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적 책무를 이행하는 길이다. 인류의 모범으로서의 자기가 지금 해왔던 일들을 되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내란을 수습 또는 진압하는 이 일이 단지 우리 국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인류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평론 내용보다 훨씬 이게 와닿는 게 그동안에는 강론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박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그냥 독수리가 바라보는 것 같잖아. 덮어버리니까는 그냥 정리가 되고 그냥 정리가 되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